변론하실 분 계십니까? 구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의 그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꼭 심리를 해주십사 하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헌법 비상사태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흐리매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 탄핵 소추에는 적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증거도 없이 위법한 표결을 하고 그 결과 매우 부실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것 등 마땅히 각하되어야만 할 중대한 흠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예가 없다는 것은 재판관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같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격이 상실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도 그 확정 시까지 아무런 징계도 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대통령 직무 정지라고 하는 중대한 효과를 즉각 발생시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반드시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받은 득표수는 모두 합해도 1100만 53만 7140표 뿐이 안 되고 이것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1577만여 표의 73%에 불과한데 이러한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타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제가 갑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계각층에서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질책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판관의 임기만을 이유로 해서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을 강행한다면 설사 그 결정이 어떤 내용이 되건 간에 장차 헌정에 여러 측면에서 말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심리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쓰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순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깊이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이유 없는 말씀 결정을 답변하십시오. 하고 있고요, 지금. 청구인 측에서 증거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네, 그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청동 방청객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심판정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과 그리고 여기 심판정의 재판의 편파적 진행 관련해서 각각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미 변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정기성 대법관님이 제출하신 준비서면의 보충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졸속 처리 절차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른 경우와 달리 더욱 신중하게 어떤 하자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 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을 이유로 대통령을 다른 공직자와 구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추 과정, 절차, 결정문, 종국 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완벽히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의 탄핵 의결 외에 추가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가처분이 없으면 의회에서 탄핵 소추되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 의결 시 바로 권한 정지가 되므로 이러한 효과에 비례하는 절차적인 무험결성이 엄중히 요구됩니다. 둘째, 소추 의결서 내용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하려면 소추 사유를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조사를 통해 소추 사유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이번 경우처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사위에 해부하여 본회의 의결 전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 절차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 3항은 탄핵 소추 발의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언론 기사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한 탄핵 소추 발의는 위법합니다. 당일 국회의장 정세균은 정규의 회기가 임박했다는 발언 외에 조사에 대한은 아무런 언급 없이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여 몰아치듯이 억울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주범으로서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괄 의결이 아니라 각 소추 사유별로 의결해야 했습니다. 넷째, 소추 사유를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따른 의결도 없이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수설에 따르면 소추 사유의 추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가중 다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판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시 심판 절차 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뇌물죄의 경우 대형 범위자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본인의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검찰 수사 증거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둘째, 불출석 증인의 진술서의 참고인 등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를 살펴보면 헌재법 제40조 단서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증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기 진술에 동의를 해야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고형태의 경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으로 출석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고형태의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헌재는 변호인이 참여한 수소 기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형소법에 따르면 특신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한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셋째, 헌재 구성을 이유로 한 조기 결심은 피청구인의 변론권 침해이므로 탄핵 소추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판결하면 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38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에게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청구인 요구 시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절차적 흠결 없는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는 종국 결정 이후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탄핵 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치주의 최후의 수호자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진행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혹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변론하신 내용들은 제가 듣기로는 좀 의미 있는 주장은 이제 적법 요건, 탄핵 소추 의결의 적법 요건을 하나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중대하냐 그 두 가지 주장을 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처음에 준비 절차 진행될 때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적법 요건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4년 판례에 따르면 적법 요건이 갖추어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저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피청구인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법무부에서도 객관적인 의견으로 이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 요건은 갖추어진 거다라는 아주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도 분명히 그 준비 절차 기일에서 그 주장은 철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기서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철회하는 건지 해가지고 그 조사에 아마 기재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재판이 지금 준비 절차 이후에 오늘이 지금 16차 변론기일이고 그동안에 채택된 증인신문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적법 요건을 다시 심리하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재판이 그동안에 그 2달 이상이 진행된 재판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증인을 한번 쭉 이때까지 신문한 증인들을 뽑아봤습니다. 쌍방에서 신청했던 증인이
윤전추, 이영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이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유희인, 조현일, 조한규, 유진용, 정현식, 노승일, 박헌영 7명입니다. 그 반면에 비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 말고도 한 번 39명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15명 신청했고 2명 신청했고 오늘 또 신청했고요. 그래서 채택이 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비청구인 측 증인이 지금 신문한 증인이 저희 청구인 측 증인보다 2배 많습니다. 김상률, 김종, 차은택, 이승철,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김종덕, 조성민, 문영표, 이기우, 정동춘, 방기선, 안종범 이 증인들, 주요한 증인들이 지금 다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다 했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증언을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때까지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이 지금 1월 5일 2회 변론기일부터 오늘까지 16회 기일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늘 이제 신청한 증인을 다시 또 채택해서 다시 또 증인 신청을 해서 다시 채택을 해서 다시 심리를 하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럼 이때까지 증인 신문한 거는 그 전에 있었던 대리인들이 한 것이고 새로 선임계를 지난길에 내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이 이 대표 대리인이라고 지정을 분명히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대표 대리인의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증인 신청을 계속 해서 하면은 체부 결정하기 전에 일단 그 의사 통일을 먼저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서 체부 결정이 돼야 된다. 절차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한 증인들은 내용을 보시면은 뭐 헌법학자 이런 분들은 그건 뭐 재판부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들 그것이 재판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그 다음에 또 소추 의결을 했던 뭐 국회의장님,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소추 사유에 어떤 그 실체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청구인 대리인 말씀이 저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그 헌법 위반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거 논하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기초예요. 법 단계설이라고 한 스케일 전에 법 단계설 다 아시잖아요.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헌법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거지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배제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지 않겠다. 합의했다. 이거는 어불성설 무슨 권한으로 헌법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헌법 안에 전부 다 모든 입법도 헌법 안에 있고 모든 규정은 그 법률 밑에 있고 우리들의 모든 의견이라든가 지금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게 헌법에 위반되면 그 자체가 논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재판소로서 대법원 우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헌법 문제를 마치 무슨 민사소송에 소위 그 당사자 처분주의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당사자 처분사항 아닙니다. 헌법 문제는 당사자가 빼자, 넣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재판관님 어느 분도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다고 해서 헌법 문제를 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헌법이 없으면 여기 재판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헌법 밑에 다 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지만 국회도 헌법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헌법 밑에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내가 있겠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참 그 헌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시는 아마 대표분을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원하시지 않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질책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판관의 임기만을 이유로 해서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을 강행한다면 설사 그 결정이 어떤 내용이 되건 간에 장차 헌정에 여러 측면에서 말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심리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그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쓰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순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깊이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이의원을 말씀 답변하십시오. 지금 청구인 측에서 증거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네, 그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청중 방청객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심판정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변론하실 분 계십니까? 구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의 그 위법성에 대해서 꼭 심리를 해 주십사 하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헌법 비상사태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흐리며서 바느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 탄핵소추에는 적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증거도 없이 위법한 표결을 하고 그 결과 매우 부실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것 등 마땅히 각하되어야만 할 중대한 흠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심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예가 없다는 것은 재판관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같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격이 상실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도 그 확정 시까지 아무런 징계도 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대통령 직무 정지라고 하는 중대한 효과를 즉각 발생시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반드시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받은 득표수는 모두 합해도 1100만 53만 7140표 뿐이 안 되고, 이것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1577만여 표의 73%에 불과한데, 이러한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타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제가 갑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계각층에서 위헌성, 위법성과 그리고 여기 심판정의 재판의 편파적 진행 관련해서 각각 4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미 변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정기성 대법관님이 제출하신 준비서면의 보충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졸속 처리 절차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른 경우와 달리 더욱 신중하게 어떤 하자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 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을 이유로 대통령을 다른 공직자와 구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추 과정, 절차, 결정문, 종국 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완벽히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의 탄핵 의결 외에 추가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가처분이 없으면 의회에서 탄핵 소추되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